하면 보험 매출 바로 올라요. 나도 몇 년째 이렇게 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요즘 동문회나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 듣고 청구 방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병원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250여 개 치과를 컨설팅하면서 가장 많이 본 병원을 무너뜨리는 패턴 1위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병원은 괜찮다던데?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터지는 패턴이요. 특히 최근 현지 조사는 코로나 이전보다 5배 증가했고 한 번 걸리면 10명 중 9명은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 또한 만만치 않아요. 가장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개된 병원들을 보면 여기는 19억인데 실제 치과도 10억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4억, 이 치과는 132일, 이 치과는 7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실제로 만나본 치과들 대부분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은 늘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폭탄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저 세미나에서 들었다, 친구가 괜찮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따라했다가 억대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 고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질문을 냉정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 병원이 괜찮았다고 우리 병원도 괜찮을까? 오늘은 무심코 따라한 꼼수 청구가 치과에서 어떤 파국을 만드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한 원장님이 동문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브라켓 붙일 때 지하로 청구하면 보험 청구 매출 늘어. 나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동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원장님은 그 다음날 직원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 친구 치과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이건 보험을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 청구입니다. 정확히는 비급여 후 요양급여 이중 청구로 현지조사 거짓 청구 유형 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지시대로 지하의 청구를 넣어도 당장은 심사조정 없이 청구한 돈이 들어오는데요. 심평원은 우리가 청구한 내용만 보기 때문에 이게 교정용 접착인지 진짜 우식이나 마모 치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 시에는 진료 기록은 보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괜찮네. 친구 말이 맞았네.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이 하는 착각. 심사조정 안 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현지 조사가 나오면 바로 모든 진료 기록이 열립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청구하고 부당 청구한 금액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이 현지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면 환수금만 3,600만 원에서 1억 이상이 나올 수 있고요. 영업정지 90일,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더라도 1년분을 조사했다면 과징금 1억 8천, 3년분을 조사했다면 과징금이 무려 5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거짓 청구 비율이 10%가 넘으면 형사고발을 당해 면허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한 교육생이 단톡방에 올린 글인데요. 원장님이 세미나 강사 말만 듣고 교정 환자 무조건 보험 청구해봐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은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했지만 원장님은 강사 말을 더 신뢰했죠. 그렇게 시작된 부당 청구의 결말은 6개월 뒤에 서면 자료 요청이 왔고 몇 달 뒤 공단 직원이 치과에 방문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병원은 제 교육생이 이전부터 관리를 잘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고 원장님께서 시킨 교정 환자 건만 문제가 됐습니다. 전체 청구액에 비해 부당 청구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천만 다행히도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로만 마무리가 됐죠. 이 사건 이후 원장님은 제 교육생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셨고 병원은 꼼수 청구 없이도 보험과 비급여 모두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성장 중입니다. 또 다른 교육생은 원장님이 과거에 했던 부당 청구가 적발되면서 큰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달 동안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뒤 그 치과는 꼼수가 아닌 정상적인 보험진료 중심 구조로 전환했는데요. 꼼수 청구를 없애니 처음에는 청구 금액이 줄었지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들을 찾아 진행하면서 청구 금액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환자와의 신뢰가 두텁게 쌓이면서 오히려 전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꼼수와 원칙의 차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꼼수로 올리는 매출은 잠깐 반짝하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반짝에 홀리게 되면 리스크가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누적돼서 수억 원짜리 폭탄이 됩니다.
반면 원칙대로 운영하게 되면 환자 신뢰, 장기적 재방문, 여기에 환자 소개까지 이어지면서 구조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병원을 살리는 사람은 꼼수를 잘 아는 직원이 아니라 뚝심 있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직원입니다. 당장의 숫자에 홀리지 마시고 누가 원칙을 지키며 신뢰라는 병원의 자산을 쌓아나가는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원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걸로 정말 성공할 수 있나?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입니다. 얼마 전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2026년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6위가 엔비디아, 그 아래에는 레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 이유는 단순히 아이돌이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JYP의 기반에는 박진영 대표가 일관되게 지켜온 정직, 원칙, 기본기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는 연습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카메라가 없더라도 지금 나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야.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이긴다는 극명한 사례죠. JYP는 편법보다 투명성을,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기술보다 기본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 기업 중 성장 지속성 1위를 기록하게 된 거죠. 치과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꼼수는 잠깐은 버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라는 형태로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장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심사조정이 안 되었으니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원칙은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가장 오래가게 하고 가장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칙을 지킨 치과는 결국 환자와 직원이 신뢰하고 내부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매출은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꼼수 청구는 매출을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병원을 무너뜨리는 리스크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출은 올리면서 리스크는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월 1억 청구하고도 현지조사 무사 통과한 치과의 비결 영상에 안내해 두었습니다. 이 치과는 꼼수 부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노력한 결과 월 4천만 원에서 월 1억으로 보험 청구 매출이 올랐음에도 현지조사에서 단 한 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에서 한 방법은 원장님도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